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 58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유럽과 아시아는 지금 보시면은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 위기가 잠시 좀 잠잠한 상황이죠. 은행 위기가 좀 잠잠한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금리들을 떨어뜨리는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 하락에 자꾸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 있는 건데 이제 연내 금리나 기대감을 시장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게 지금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특별한 이슈 없죠. 그런데도 상승한다라면은 아마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상승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행 위기가 좀 잠잠하면서 은행 위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은행에 대한 불안감들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이제 흔들렸기 때문에 한번 흔들렸으면 분명히 엄청나게 흔들릴 때까지 계속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세가 한번 나오면은 조용히 상승이 마감되는 게 아니고 상승이었다면 오버슈팅을 봐야 끝나고 하락이었다면 투매를 봐야 하락이 끝나는 것처럼 지금 은행의 신뢰도 문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조금 의심하고 있지만 이거 의심을 왕창 할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이런 불안감은 이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일단 근데 그 와중에 당장 은행 이슈가 요즘은 좀 잠잠하니까 최근 며칠 동안 잠잠하니까 일단 지금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보시면 변동성은 좀 축소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1, 2%, 막 눈 뜨고 나면 3%씩도 움직였던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거의 변동성이 죽었죠. 그래서 좀 차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유럽이고 간에 좀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들이 요즘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가 지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변동성 지수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죽을 거면은 공통적인 현상인데 죽을 거면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죽여서 중요한 지지선을 이게 딱 붕괴를 시켜야 이렇게 돼야지 변동성 지수가 잘 빠지면서 시장이 안정될 수가 있는데 근데 요즘 움직임을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짜불짜불이 아니고 훅 빠져갖고 지금 살짝 중요한 지지선을 깨거나 혹은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온 데가 되게 많단 말이죠. 지금의 이 아무 일이 없다고 요즘 변동성이 너무 죽어 있는데 이거 지금 그렇다고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좀 위기 이런 거는 그 위기 상황이 좀 진행 중인 거는 맞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된다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한편으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금요일 날에 발표 예정인 금요일 날 밤에 프라이데이 나잇에 발표 예정인 그 미국 물가 지표를 기대하면서 저렇게 변동성을 죽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벤트예요. 지금 딱히 어떤 이슈가 없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다시 어떤 본질적인 것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해 왔었으나 잠시 은행 때문에 잊고 있었던 인플레 이런 거에 다시 좀 주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나오는 미국 물가 지표인데 그거 발표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까지 해서 3거래일 남은 겁니다. 미국 날짜, 미국 증시 기준으로요. 3거래일 남았으니까 이거 발표 전에 막 경거망동하면 되겠어요? 발표 전에는 일단 차분하게 증시가 변동성을 좀 죽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밤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 모습. 3월 29일이기도 합니다. 참, 그, 윈도우 드레싱 덕분에 이렇게 세계 증시가 강하다고, 네. 그죠. 윈도우 드레싱 덕분에 지금 세계 증시가 차분하고 강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언제죠? 그 날짜가? 예, 마침 이제 3월 31일 달력을 보니까 3월 31일이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이니까 일단 4월 첫째 날이 되면은 4월 첫째 날, 정확히 얘기하면 4월 1일은 아니겠죠. 4월 3일쯤 되려나요? 그죠. 예, 4월 3일이 되는데, 월요일 날이. 4월 3일 날쯤 되면은 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 한국 증시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오늘 하루가 잘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엄청난 이야기를 할 건 없고요.
엄청난 이야기는 제 생각에 오늘 아침에 제가 다 뭐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후 영상에서는 별로 제가 그렇게 뭐 할 만한 이야기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처럼 이제 기술적인 것들이나 좀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마감을 할까 합니다. 일단 마침 뭐 독일 증시가 켜져 있으니까 이거부터 좀 볼 건데요. 독일 증시는 요즘 계속해서 지금 여기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리천장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넘어가야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못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삼각 수렴형인데요. 지금 요렇게, 그죠? 요렇게 삼각형이잖아요. 요렇게 삼각 수렴형인데 여기서 못 넘어가면 아래쪽으로 다시 꼬라박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이 유리천장 자리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참 이거 그 독일 증시 이야기하면서 지금 참 같이 좀 드리는 이야기인데, 지금 아무튼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막 넘어가려고 하는 정말 강한 모습 보이는 거는 유럽 증시하고 나스닥 정도밖에 없어요. 예, 나스닥하고 유달리 강한 코스닥. 지금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거든요. 지금 얘네 세 개 친구들 정도가 지금 가장 강합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뭐 올라도 위쪽에 저항 많고 내려도 아래쪽으로 지지 많고 뭐 그래서 그다지 뭐 지금 막 가슴 떨리고 그런 중요한 자리는 아니고요. 이미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다 그냥 좀 별로 좀 중요하지 않은 자리, 뭐 조금 오르나 조금 내리나 상관없고 기존 포지션 그냥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자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유럽 증시이던 이런 유럽 증시, 아니면 막 자꾸 중요한 지지선에서 일주일째 머물고 있는 나스닥, 그리고 이미 돌파한 차가 아닌 코스닥, 이런 친구들만 우리가 좀 주의해서 좀 보면 됩니다. 특히 뭐 코스닥 이런 친구들, 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게 지금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거는 아래쪽으로 절대 베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코스닥은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뭐 냄새도 안 나요. 이건요. 나스닥, 독일 증시 이런 거는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근거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만큼은 없으니까 코스닥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세계 증시가 어쨌든 계속해서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죠? 하여튼 너무 힘 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개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힘 빼고 좀 편안하게 좀 다시 좀 볼 수 있는 타이밍. 다만 나스닥, 코스닥 뭐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은 좀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올라가는 건 올라간다고 빨리 인정해 주고요. 내려가는 건 내려가고 있다고 인정해 주고, 뭐 옆으로 가고 있는 건 옆으로 가고 있다고 인정해 주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뭐 하나하나 또 다른 거 보자고요. 뭐 일본 봐봐야 요즘 뭐 별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 뭐 계속해서 이게 뭐 엄청난 박스권, 오랜 매물대, 뭐 여기서 오늘 하루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별 의미 없습니다. 오늘 하루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오르나 떨어지나,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냥 패스. 뭐 상해종합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상해종합은 조금 뭐 할 만한 이야기는 있겠네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가 중요한 어떤 지지선 자리죠. 얘는요. 대충 이렇게 보면 여기 어딘가가 박스권이고요. 박스권 상단이고요. 이렇게 해서 대충 박스권인데, 아래 있는 지지선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지지력이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박스권 상단까지 못 갔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붕괴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의 불안감이 좀 있다. 물론 이 붕괴돼야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그죠? 김치국 먹으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자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다른 거는 이제 특별히 볼만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 뭐 얼추 다 봤고요. 미국 얘기는 조금만 이따 하고 한국 증시 보고 하자고요. 한국 증시 그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 코스피는 그래서 어제 상승이 진짜였구나, 진짜 강해서 올랐던 거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속임수가 아니었구나 라고 확인이 됐고요. 오늘 코스피는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오늘의 이제 상승 마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급등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오늘 밤에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별한 일만 없으면 내일 얼마든지 급등도 할 수 있는, 폭등도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에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변동성이 확대된다, 뭐 그래서 급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뭐 내일 네가 급등이라 했으니까 급등이라고 한다면 갭상승 출발해서 장대 양봉을 길게 뽑는 이런 거를 무조건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시초가에 갭상승 너무 크게 해갖고 장대 연봉으로 쭉 밀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무튼 이것도 급등이긴 급등이죠. 장 초반에 급등한 거. 아무튼 뭔가 일단 급등의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등의 가능성은 열었는데
이제 미국 큰형님이 저 그래 니네 급등해라고 도장을 찍어줄지 허가를 해줄지 아니야 니네 급등하지 마라고 해 실망을 줄지 이제 그런 건 이제 오늘 밤에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한국 증시는 일단은 미국 큰형님의 급등해도 됩니까? 라고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급등 가능성은 열어놨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콜옵션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어딘가 매물대를 다 소화해 놨다고요. 여기가 대충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박스권 상단의 매물대를 지금 잘 소화하는 모습이잖아요. 얼마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소화했어요. 이쯤 되면은 여기서 미국에서 조금만 좋으면 갭상승 탁 하면서 콜옵션 대박 날 수 있다고요. 콜옵션 대박 나면 지수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풋도 그렇습니다. 풋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 지금도 풋은 다소 언더슈팅의 삘이 있긴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일 또 다시 그렇게 막 지수가 원웨이 상승하면서 또 다시 막 풋이 대박살을 난다. 충분히 그런 일도 가능합니다. 단기낙폭 과대입니다만은 풋이 단기낙폭 과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옵션이 죽는 거는 이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만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뭐 풋이 단기낙폭 과대인 것 같고 그렇지 않냐 이래서 풋옵션 턱턱 사고 이러시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풋옵션은 절대 지금은 아직 이런 모습을 보고 일단 풋은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야 이제 대폭등하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하방은 포기해야 되냐? 코스피는 제 생각에 일단 아직까지 포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어떤 저항 라인까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미 1월 말부터 해서 몇 달 동안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극복하려면 아직 시간 한참 걸린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가 뭐 급등을 하든 폭등을 하든 솔직히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저는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차분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데서 뭐 하방 포지션 매집하신다고 짜불짜불 막 눌림시 뭐 반등시 매도랍시고 이제 조금씩 모아오셨던 분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솔직히 좀 위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급등도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래서 뭐 내일 급등했다 그러면 그럼 그게 이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또 근데 그건 또 이제 생각을 해볼 문제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급등하고 폭등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풋옵션이나 변동성 지수들이 여기서 이제 살살살 머리를 들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국 증시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한동안 잘 올랐죠. 특히나 코스닥은요. 근데 이제 이런 뭐 특히 코스닥은 이런 상황에서 좀 다소 좀 가격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런 상황에서 이 가격의 주식을 또 사는 게 맞나라고 할 정도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론 코스피는 그런 게 좀 덜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내일 만약에 뭐 쫙 올라서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교적 차분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한국 증시는 코스닥은 뭐 차분하게 올랐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오른 편에 속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차분하게 올랐는데 만약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등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폭등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뭡니까? 이건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이야기죠. 차분하게 오르다가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우리 한번 거꾸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차분히 오르던 놈이 갑자기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킬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오버슈팅 했거나 아니면은 진짜 어떤 대세 상승의 시작을 위한 새로운 시세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이거 가능성을 두 가지로 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진짜 한국 증시가 그렇게 좋을 거면 환율이 저런 모습일까 좀 의심도 좀 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풋옵션들 물론 이제 어제 다 드렸던 이야기들이긴 해요. 지금 풋옵션들 이렇게 죽어있는 꼬라지나 변동성 지수들이 어떤 뭐 중요한 어떤 매물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꼬라지 변동성 지수를 죽이는 이런 꼬라지들 보면은 또 그리고 뭐 빅스라든가 VXN이라든가 뭐 빅스 그러니까 S&P 변동성 지수나 나스닥 변동성 지수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지금 이거 시장이 좀 계속 안정적으로 빅스를 죽이면서 이렇게 시장이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이건 이제 주관적인 의견이죠. 저는 일단 그렇게 저는 일단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 한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일 만약에 시장이 급등한다고 해도 저거를 좋게만 볼 수 있겠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뭐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죠? 이 변동성 지수하고 풋옵션하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어제 저녁 영상쯤에서 아마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한번 뭐 다시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안 보셨던 분들은 뭐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급등할 수 있다. 코스피고 코스닥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 끝에서 고점을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아래쪽으로 막 들고 가는 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코스닥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거는 감도 못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코스닥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어딘가 저항이 있긴 있지만 저항이 저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살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오늘 안 그래도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하고 막 신났더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 절대 공매도 치시려고 하거나 이런 거 꼭 시점 잡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한 번 더 가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은 지금 무슨 모습이냐면요. 에코프로 BM은 결과적으로 요날 이 3월 23일에 급등했던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3거래일 동안 잘 풀고 지금 개운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달려볼까 하면서 이제 신호를 준 게 이제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급등을 한다면은 볼린저 밴드를 뚫고 저 멀리 진짜 하루에 2, 30% 오르는 것도, 그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고점 잡으려고 그러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이런 주식을 매매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타이밍에 더욱 이런 종목을 매매합니다.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으니까 고수들한테는 저 변동성 확대가 재앙이 아니고 기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 확대를 더 즐기기도 한다. 제 주식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이런 종목들, 막 이렇게 변동성 터지는 종목들만 들어가서 단타 쳐갖고 막 그 단타 하시던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오늘 14%가 올랐지만 이거 아직도 힘이 짱짱합니다. 이거 이 정도로 에코프로가 오늘 뭐 15% 올랐다고 이거 이제 더는 못 오른다. 야, 아이구야 50만 원 찍었네. 이제 50만 원이 꼭지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나오는 슈팅이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거 하루에 10% 움직이는 건 이제 껌이에요. 이건요. 하루 15%, 20%, 30%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비이성적인 시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슈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꼭지점 잡으려 그러시면은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 사실 그 오늘 한국 증시가 오른 거는 사실 좀 그 진짜 그러니까 오늘도 한국 증시의 결과적으로 2차 전지가 어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한국 증시가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정말 2차 전지가 좋고 뭐 강하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일단 잘 안 들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어떤 뭐 세계적인 움직임들을 봤을 때 전 세계 증시가 오르고 있잖아요.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 한국만 안 오르기 민망하니까 한국도 올라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한국은 요즘 뭐가 잘 나가냐? 가만히 보니까 2차 전지가 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의 어떤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2차 전지를 더욱더 그냥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차 전지가 더욱더 끌려 올라가고 2차 전지 덕분에 지수가 끌려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지수나 시장이 끌려 올라가니까 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도 빠질라다가도 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 좀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솔직히 얘네가 왜 오르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거에 영향이 좀 있긴 있지 않나 싶어요. 정말 2차 전지, 정말 한국 증시, 정말 뭐 반도체가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괜찮으니까 그래 코스피도 따라가야지. 코스피 따라가는데 코스피에 올릴 게 코스피, 코스닥 이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있겠구나. 얘네 움직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간단하게 보고 92원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시 지난번처럼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을 만들어놨는데요. 지난번 여기서 많이 보던 패턴이죠. 이번에도 죽일지, 이번에는 올라갈지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일단 3거래일째 지금 일단 이런 상황은 이런 모습은 분명히 일단 지지력을 누적시켰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지지력을 누적시켰는데 이쯤 되면 가야죠. 이제 1300원에 있는 매물을 거의 소화했는데 1300원 이제 돌파 한 장 하고 이제 위쪽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쯤 해놨으면요. 넘어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좀 우리 지켜보면 되고요. 하여튼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계속 홀딩 하셔라. 뭐 딱히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92원 자리에 지지력 나오는 거 보고 계속 뭐 달러를 매집하시든가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보고 마칠게요. 미국 증시 오늘 뭐 할까요? 오늘 사실 그 계속해서 S&P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딘가 이제 두꺼운 그 매물대가 좀 쌓이고 있는데요. 대략해서 이 정도 자리에 지금 이제 매물대가 딱 쌓이고 있는데 지금 이 네모박스는 대충 그은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좀 의미 있게 그은 거예요. 이건 대충 그은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대략적으로 한 4,010에서 4,050까지 딱 그은 거예요. 그 정도 자리가 지금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 오늘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솔직히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나 조금 붕괴시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S&P는 뭐 솔직히 딱히 할 말 없고 그 나스닥은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죠. 나스닥은 이 12,850이라는 자리가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거 돌파 한착 되면 더 이상 이제 아래쪽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 싸움 계속해서 잘 봐야 되고 만약 내가 자신 있다. 그 내 생각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오늘 밤이 이제 7거래일째인데 오늘 밤에 넘겠냐? 6거래일 동안 못 넘었는데 오늘 밤에 넘겠냐?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날 이 27일, 28일 날 나왔던 이 음봉들을 기준으로 해서 12,850 부근이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넘어가면 도망가야 돼요. 하여튼 오늘 밤에 또다시 그런 싸움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밤도 또다시 나스닥은 이 피말리는 싸움을 할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는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오늘 아침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안 보여드렸지만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 은행주들, 중소형 은행주들 그런 것들 주가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잊지 않고 계속해서 뭐 잘 보세요. 뭐 UBS는 아니죠. 참 USB죠. 뭐 하여튼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이런 주가들 잘 보셔야 된다. 지금 중소형 은행들은 아직까지 이게 뭐 의미 있게 반등을 한다 이런 게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은행들 주가들의 모습은 급락만 지금 면하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되게 고민 중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은행 투자자들이 지금 되게 고민 중입니다. 대부분 다 어떤 이런 삼각 수렴형, 어떤 수렴형 이런 걸로 해서 방향성 고민 중이에요. 여기서 삐끗하면 또다시 아래로 쏟아질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시장 급락할 수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야 은행 위기가 이제 다 끝났다. 무작정 주식 사자 이런 이야기 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죠?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침에 뭐 달러가 뭐 추세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무리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달러가 약세가 좀 많이 진행돼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도 있고 이번에 여기 어디 지금 쌍바닥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바닥형 뭐 이런 거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고요. 뭐 채권 투자자분들은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그런 거 반등시 매도가 아니죠. 이제 눌림시 매수라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채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3.4 자리를 딛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채권 가격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눌림이 되고 있는 거겠죠. 채권 가격 이렇게 눌림이 되고 있는 거죠. 채권은 일단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뭐 될 것 같고요.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